노무현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이경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훅 안녕하세요. 들어가니까 놀라시네. 그게 아니고 아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상은 다큐인데요. 개그를 추구하는 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한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한다고 해서 했더니 혼자 웃음이 터져서 하려면은 제대로 한번 다시 이제 제대로 다시 할까요? 단독샷 줄 테니까 단독? 예,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일상은 다큐지만 저는 개그를 추구합니다. 개그를 추구하는 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진짜 개그를 잘하고 싶어요. 저 1년 동안 개그를 열심히 고민을 하고 모방을 하고 네. 한번 조금씩 따라해 보려고요. 즐겁게 살아보려고요. 예. 너무 다큐만 했어요. 모든 일상이 다큐였어요. 남는 게 없더라고요.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개그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개그인데 상대방이 개그 그 다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예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포기를 했어요. 시도를 하시다가 아예 포기했어요. 안 한 거예요. 저기 그 개그맨 신동엽 씨가 저를 제 손을 탁 잡고 네. 진지하게 네. 장 기자님 네. 웬만하면 개그 하지 마세요. 라고 오. 예,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농담으로 아예 개그 하지 마세요가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장 기자님 네. 개그 안 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요. 진지하게 얘기하길래 정말 그래서 제가 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보다 더 재미없는 분 지금 처음이에요. 저 모든 게 다큐여서 정말 저 재미없는 사람인데 저보다 더 재미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을 보면서도 아니다. 정말 그 개그를 할 줄 아는 사람, 위트 있다보다 저는 약간 제 모습이 망가지더라도 이제는 좀 개그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개그를 추구하고 싶어요. 한번 예. 해보죠. 근데 예전에 그러면 용감한 기자들 예, 그건 편집을 잘 해주신 그쵸, 거죠. 편집을 잘한 거죠? 예. PD님 어디 계세요? 예, 그 PD님이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됐어요. 지금 변호사하고 계세요. 네? 예. 오호, 그러시군요. 아니, 우리 선배님이 그거잖아요. 박사시잖아요. 예. 무슨 뭐 박사시죠? 저 헌법이요. 헌법이요? 예. 거봐. 개그가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저만큼 개그 안 되는 사람이 또 계십니다. 계시기는. 지금 헌법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누구죠? 조국 대표 진짜 개그 못하세요. 아니, 요즘 사투리로 되게 잘, 너 나가라, 뭐, 어디로 그런 거 하셨잖아요. 니 나가라 하와이. 니 나가라 하와이 말고, 뭐, 일본 상대로 해서 뭐, 그, 현 정부 누구를 상대로 해서 뭐, 어디, 뭐 타고 가라고 막 그러셨는데요. 근데, 저는, 그 개그 아니에요. 그 본인 그것도 진지한 거예요. 아니 조국 대표 본인이 은근히 이러면서 조국 대표님하고 레벨을 같이 비슷하게 맞추시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모든 면이 진지하신 분이세요. 예. 난 사적으로도 이렇게 진지하신 분 처음 봤네. 근데 매너 되게 좋으세요. 거리를 딱 유지해. 그 매너 좋아요. 덥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예, 자, 오늘 본론으로 빨리 들어볼까요? 들어가야 돼.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심각한 얘기인데 욕은 찰지게 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개그를 추구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얼굴에 웃음기를 싹 가시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이경 대변인이 준비해 오신 주제가 뭐냐면은요. 조선일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좀 사고를 쳤어요. 근데 관련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그러죠. 국정원 직원과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이거 부적절한 카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언론에 보면은 카톡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최근 오늘자 언론에 보니까 카톡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 전에 원래 이거는 미디어 오늘에서 네. 이거를 단독으로 했던 거거든요. 벌써 이 기사죠? 네, 벌써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인데 저 내용으로 보면은 문자로 주고받은 겁니다. 문자로. 그런데 조선일보 지금 현역 논설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나이도 젊어요. 40대. 40대면 50대가 아니에요. 40대. 논설위원 하긴 조금 네. 빠른 연차이긴 한데 40대 예. 논설위원인 거고 국정원 직원은 현직 국정원 직원이고 그 전에 대변인실에서 있었던 사람. 아, 그래서 기자하고 가까워졌구나. 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제3자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공적으로 만난 사람들하고 이런 대화를 한단 말이야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보면서 중고등학생 한참 사춘기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보통 이거 우리가 화장실 포르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 포르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뭐 제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중고생 남자 아이들도 이 정도로 저급하진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함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 저급한 그 서로의 대화 글, 그러니까 텍스트로 읽는 것 중에서 이 정도로 저급한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기자입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에요. 지금 드러난 것만 확인이 되고 인정억 밝혀진 것만 우선은 3명입니다. 자, 이 대화 내용을 좀 보시면 이래요. 보면은 이제 놀라시면 안 되세요. 예, 많은 저 되게 분들이- 당황스러웠던 건데 네. 이런 대화가 이제 아까 사춘기 학생들이라고 사춘기 때 그 청소년들이 화장실에서 할 대화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네. 상당히 조금 좀 하급에 속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학급도 너무 고급지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최고 저질. 진짜 쓰레기란 말을, 인간 쓰레기란 말을 하기도 아까운 정도의 최고 저질입니다. 이게 참 이걸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설명하지 말고 이 인간들이 지금 현역 조선일보의 논설위원과 국정원 현역 직원이 주고받은 내용만 보면은 이게요, 뭐 그럼 둘이 야한 농담을 그냥 둘이 알아서 주고받았겠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성희롱 대화는 업무 시간대 취재 현장 기자니까요. 취재를 여자나 그 논설위원이 취재 현장에 갑니다. 여자 기자 사진을 논설위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국정원 직원한테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거 띄워주셔야 되고 제가 말한 이상한 거 같잖아. 그 사진을 국정원 직원한테 보내요. 취재 현장 낮에서 찍은 그 사진을 보내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 현역 논설위원이 화장실 다녀오세요. 전 여기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못했어요. 왜 화장실 다녀오러 가지? 근데 국정원 직원이 거기다 대고 2번은 가야. 이게요. 저도 이게 처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둘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주고받아서 뭔 화장실을 적당으로 얘기를 합니까? 화장실 2번?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네. 와닿지 않았는데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인가 보다 싶어서 아주 그쵸. 예, 정말 저급해가지고 너무 저급하죠. 학급이라는 표현도 너무 안 어울려. 저급합니다. 근데 또 여성 기자 사진이 뭐 이상한 사진도 아니에요. 여성 기자들이나 모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개인 SNS에 개인의 사진을 다 올립니다. 개인 프로필 같은 거 맞죠? 프로필도 올리고 네. 일상도 올리고 다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거를 따와서 또 그 기자가 조선일보 조선일보 기자죠. 기자가 국정원 직원한테 또 보내요. 보내면은 아니 그 SNS 자기 사진이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사진 아니겠습니까? 좀 잘 그렇죠. 나온 일반적인 네. 사진. 그랬더니 국정원 직원이 그 사진을 보고 이것도 올려주셔야 돼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요.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진짜 그냥 읽을게요. 문자입니다. 이거 서로 문자예요. 카톡이 아니고 처음에 보도된 건 문자였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좋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하 히읗히읗 하하죠. 이걸 답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저는 아프지만 좋게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렸어요. 한참을 고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야한 말이었어? 라고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야. 근데 이거를 참나. 공식적으로 만난 사람들인데 어떤 공적 관계에서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하고 기자였으면 공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할 수 있다고 되게 당황스럽긴 하네. 더군다나 그 대상이 뭐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진을 보고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항상 이런 내용만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아유, 네. 아니 솔직히요. 지네들 머릿속에 지네가 있어요. 봐야 뭐 그것까지 맞죠. 예. 지가 변태적인 생각을 본인들이 갖고 있어봐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취재 현장에 나왔던 기자들, 여자 기자들을 상대로 그것도 지금 밝혀진 사람만 3명인 거고 그리고 이거를 꼭 가져왔던 것은 조선일보의 그 뒤에 대응. 이게 일주일 전인데 그 사이에 대응이 좀 있어야죠.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거 내용을 한번 더 볼게요. 이거 진짜 너무 더러운 내용인데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좀 그러네요. 이게 네. 참 말로 하기 여성 기자 사진을 보내면서 제가 여성이 차라리 제가 할게요. 여성 기자 사진을 보내면서 즐거운 저녁 하세요. 여성 기자 사진을 보내요. 그것도 기자가 또 보냅니다. 그 말이 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냥 네. 즐거운 저녁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이제 이해됐어. 그랬더니 국정원 직원이 여리여리하네요. 핥고 싶다. 이게 뭡니까? 현직 국정원 직원하고 현직 조선일보 기자하고 주고받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그 앞전 것도 한번 네, 봐주시겠어요? 앞으로 왜냐면 이거 가볼까요? 기사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던 거예요. 내용이 좀 몇 개 빠진 게 있어서 이거 진짜 더러운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야식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제 잠자리 드신 분들 계실 텐데 현직 조선일보 직원, 현직 직원입니다. 조선일보 현재 기자. 이거를 이제 사진을 계속 여자 기자 사진을 보내는 것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에요. 지금 현역 논설위원. 사진을 보내죠. 무슨 여기 문구에는 첫 번째 보시면 그냥 보내요. 그러면은 현직 국정원 직원이 쫄깃쫄깃 물 많은 스타일. 그러면서 싸겠네. 찰질 듯. 이게 우리가 흔히 욕을 할 때 강아지 멍멍이를 앞에다 붙이잖아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더 이상이 얼마나 더 힘든 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문이 막히시죠?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시겠죠? 뭐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이게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조선일보가요. 왜 우리 지난주에 했었나요? 언론 파급력이 그러니까 영향력. 그러니까 외국 보도도 제일 1위도 조선일보지만 영향력이 가장 큰 언론사가 또 조선일보예요. 불신도가 가장 높은 것도 조선일보였고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도 조선일보로 이렇게 나왔었죠. 네. 그런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걸 또 마음이 좀 속상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의 기자들이 뭐 이렇게 문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도도 그때 당시에는 많이 오늘에서야 이제 어제 정도에 어젠가 그저께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국정원 직원을 데려다 놓고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사실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까지 조선일보는 이거를 회사 규정에 의해서 정식 조사가 아니고 그냥 사실관계 조사만 좀 해보겠다라고 기자들이 그 정도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당사자는 절대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조선일보 내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젊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 기자한테 이거를 이번에 이 건으로 뭔가 가혹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도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젊고 창창한 앞날이 창창한 젊은 기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 얘기 있네요. 저기 한 조선일보 한 조합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네요.
기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서 아슬아슬했던 사람이 끝내 후배를 추행해서 징계위가 열렸는데 한 편집국 간부가 젊고 미래가 창창한 남 기자라고 발언했다. 그래서 아마 선처해줬다. 뭐 이런 네. 얘기인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것이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이번에 이권에 가지고 이제 조선일보에도 이제 노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노조. 그러니까 조선일보 직원들인 거죠. 거기 뭐 직원도 있고 기자도 다 있는 거고요. 네. 노조에서 보면은 그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노조, 이게 조선일보 직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가해자로 제대로 이 건뿐만 아니고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네. 여기 이 부분인가요? 그리고 네. 조선일보 직원이 한 얘기예요. 네. 조선일보는 우리 회사는요, 강간이나 가슴이나 엉덩이 정도는 만져야 가해자가 겨우 파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폭행까지 단계가 가야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네. 했죠. 현직 직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 정도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리 심하게 해도 말은 소용없고 진짜 행동에 들어가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지 뭔가 문제가 터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되게 우리가 그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조선일보의 직원은 우리 조선일보 자체는 강간이나 가슴 정도를 만져야 된다. 그래야지 파면 정도 된다. 그것도 겨우 파면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막 그래요. 이거 말고도 뭐 사적인 대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것도 그 조선일보 내부의 분위기이고요. 내부 분위기고요. 예. 또 과거 회식 때 뭐 데스크가 여자 기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하게 행위한 적은 너무 그냥 비일비재했다. 이런 내용들도 조선일보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에 아니 젊고 창창한 유능한 기자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호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참 태도가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다른 회사나 또 다른 직종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되게 아주 좀 나를 바짝 세워가지고 네.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혹은 이게 네. 무슨 뭐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직종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아마 그래서 벌써 마녀 사냥 들어갔을 거예요. 뭐 작은 씹어서 뭐 고기 다지듯이 다졌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주 기사로 비판할 때는 본인들이 뭔가 올바름의 척도인 것 마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내부는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혹시 뭐 옛날에 그 내부자들인가 하는 영화에 보면은 네. 아주 점잖게 나오는 그 논설위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엄청 점잖고 뭐 신망을 받는 사람인데 실제로 보면은 그 룸살롱 같은데 룸살롱이라고 하나요? 요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서 네. 온갖 추잡한 짓은 다 하지 않느냐 뭐 네. 그런 모습하고 어떻게 조금 맞다.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이 잘 안 나오네. 아니 예. 연상이 돼요. 그런 모습들이. 근데 굳이 근데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너무 축소해서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 명이 약간 이탈적인 행동을 하고 변태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밝혀졌을 때 노조에서 들고 일어난 다른 언론사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우선은 이거는 사내 규정이 아니고 사실관계 정도 파악할게 이 정도에서 끝냈던 거 그리고 그리고 이 남성을 보호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 그리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는 가슴이나 강간 정도 해야지 파면이 된다라는 분위기가 조선일보에 아주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제가 뭐 정치인들이 조선일보 비판은 하지만 폐간까지는 뭐 외치지 못하거든요. 못하죠. 예. 근데 이 정도로 썩어 문드러졌으면 폐간이 맞다고 봅니다. 네,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가차없이 비방을 하고 네. 마녀 사냥을 하는 자들인데 막상 맞아요. 자신들은 더 하네.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이 사람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이걸 했다가 사적
그래서 네. 이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출입처잖아요. 네. 출입처 대변인하고 기자로서 만났는데 이건 글쎄 개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나? 아, 진짜. 그리고 그 개인적인 관계 그건 너무 있을 수 당황스러워가지고 있을 네.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보면은 왜 멀쩡하게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네. 그 그리고 조선일보 자체에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기사가 처음 나왔던 게 일주일도 전에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일주일 전에. 근데 일주일 나왔죠. 동안 조용히 그냥 넘어가려고 했고 아하. 취재했을 때 조선일보는 아니 뭐 사실관계 파악 정도만 할게 라고 계속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남자 조선일보 논설위원회에 대한 뭐 직무 배제라든지 파면이든지 뭐 이런 걸 전혀 논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국회에서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젯밤 9시 이후 보도로 어젯밤 늦게 보도로 그나마 논설위원 직무 배제한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직무 배제도 그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면요.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직무 배제한답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이미 증거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국회에 출입해서 거기서 발언했던 사람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런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일주일이나 이 기간 동안은 사내 절차에 따른 진상조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내 네. 규정에 따른 진상조사가 아니고 그냥 사실관계 있는지 물어보는 정도였다. 근데 이제는 사내 절차에 따른 진상조사를 이제서야 할 계획이다. 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서야 할 계획이다. 이 정도입니다. 성범죄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불특정 다수 그냥 걸려드는 대로 다 눈에 띄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가해자는 국정원 직원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다. 그게 더 충격적이네요. 저 욕 나올 뻔, 미친놈이라는 얘기가 나올 뻔해서. 왜냐면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고 국회에서도 있었지만 그냥 제가 입은 이런 복장이에요. 여자 기자들 다 이 정도예요. 보통 이런 정도 네, 이런 옷을 자켓에다가 뭐 안에 라운드 정도 입는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그 기자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지네들이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그것도 조선일보 기자와 국정원 직원이었다라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차림을 가지고 저 정도 발언이 나온다고요? 나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처음에 무슨 뭐 수영복 사진이라도 입었다거나 그게 아니면 몸매가 맞아요. 뚜렷하게 드러나는 무슨 옷을 입었다거나 그런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와서 낱낱이 저급한 말들을 입에 담아가면서 지네들이 주고받았던 내용을 입에 담아가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많은 분들이 첫 번째 피해자가 여자인데 기자야? 됐어. 관심 없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 우리 선배님처럼 설마 뭐 다른 이상한 사진이었겠지. 그러니까 조금은 노출이 있는 사진이었겠지. 아니면 과하게 편집을 해서 아주 예쁘게 몸매가 드러난 그치, 사진이었겠지. 이렇게 약간 보정을 한다든지 네.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진인데 저런 말이 나온다? 네.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데 정신적으로.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 한 명의 파면이 아니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대처하는 조선일보의 그동안의 대응 방안, 그리고 지금 밝혀진 상황에서도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그 조선일보 내부에서는 얼마나 여기에 썩었는지 조선일보의 다른 기자들이 밝혔던 그 확실한 워딩들. 그래서 저는 패간이 답입니다. 이렇게 썩은 데는 패간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일보가 이번만 문제 일으킨 게 아니고 사실 오늘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어떤 일이 떠올랐느냐면 옛날에 그 조국 대표하고 조민 씨 그 사진을 갖다 이어붙여 놓고 21년도. 예, 엉뚱한 기사에 그 사파 일러스트로 쓴 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관련된 판결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 일러스트를 정말 더러운 기사 제목에 그거를 사파를 일러스트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10억. 근데 제목 보세요. 제목 먼저 진짜 씻으세요. 먼저. 성매매 유인의 지갑 털어라고 돼 있고
앞에 나와 있는 전화 걸고 있는 저 모습이 사실 조민 씨의 얼굴을 가지고 온 거고 뒤에 있는 것이 누가 봐도 조국 장관이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또 재밌는 거는요. 옆에 저 두 남자가 마주보고 있죠. 저 몰랐는데. 예, 지금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가 김요한 씨인가요? 김요한 네. 씨고 한 사람은 이병헌 씨네요. 예,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진을 일러스트로 쓰면서 이런 기사에 갖다 붙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21년도인데 뭐 내용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게 제목부터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에 유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지갑에 있는 돈을 가져갔다는 건데 여성이 20대 여성이 채팅 앱으로 50대 남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둘이서 모텔을 갑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기사 저 일러스트가 있는 기사 내용이 보면은 네. 그런데 남성이 욕실로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여성이 20대 여성이 지갑에 돈을 가지고 갔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갑을 덜어서 갔다. 이 더러운 내용에 이런 내용이에요. 아빠와 딸 일러스트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되게 폐륜적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이걸 네.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 사진은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를 갖다 붙인 건데 결국 이거 소송까지 갔지 않습니까? 10억 소송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재판부 판결 인정할 수가 없어요. 1,700만 원입니다. 조민 씨한테 1,000만 원. 그것도 조국 대표에게는 이제 700만 원인데 그게 뭐냐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판사들이 지나치게 조선일보에는 관대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조선일보가 아닌 다른 신문에서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10억 소송을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지금까지와 다르게 아주 한 면을 털어가지고 이 일러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간 그 과정까지 사과문과 함께 이걸 쭉 엄청 한 면을 털어서 엄청 크게 했어요. 이거 10억 소송이 들어가니까 냈겠죠. 아니면 안 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꼼꼼히 보잖아요. 다 읽어보면은 우리도 편집부에도 일러스트 담당하는 이제 그 기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마지막에 이걸 작업했던 기자 개인의 실수인 것처럼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었죠. 지난번에 그 SBS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맨날 노무현 대통령 사진 네. 되게 왜곡해가지고 올리면서 결국에 여러 차례 걸렸지만 항상 그 담당자 실수였다. 그것도 네.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담당자의 실수였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네. 이번 역시 똑같았네요. 전 너무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보면서 이거는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의도가 이게- 분명히 보인다. 이거 굳이 저런 일러스트를 넣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애시당초에 조국과 조민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나도 의도가 명백한데. 그것이 조선일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폐륜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옛날식 표현을 하자면 성도착증이라 그래. 도착증. 이거 뭐 컴플렉스 덩어리 아닙니까? 아유, 진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나 그 국정원 직원들의 대화도 보면은 제가 되게 좋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컴플렉스 덩어리로 보여요. 오디푸스 컴플렉스에 엘렉트라 컴플렉스 막 뒤엉켜 있는 그러면서 그걸 마치 성적 환타지 형태로 만들어 얼굴에 화를 내려고 그래. 아니, 저는 솔직히 그래 인간 개인이 혼자 변태스러운 거는 그래 좋아요. 변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 네 인생이니까. 근데 그거를 회사가 알았어요. 근데 회사가 알았는데 서로 다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런 기사에 그런 사파가 들어가서 조국 조민 그 부녀의 사파가 들어갔어요. 그걸 넣는 인간 자체 한 명은 솔직히 혼자 넣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구성원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냥 그러면서 넘어가는 자기들끼리 분명히 킥킥거리면서 그런 이 했을 분위기, 거예요. 예. 이 조선일보 이 분위기 자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얼마나 썩었으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서로 간에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지금은 아마 그 자료가 바뀌었죠? 아마 사진이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원래 있었던 그 일러스트는 사라지고, 사라지고,
지금은 이게 예, 돈으로 돼 있네요. 네. 지금 저 사진이. 정도 일러스트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보다 지금 일러스트가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이게 더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럼요. 굳이 왜 저런 사진을 넣느냐. 그러니까 저거는 조롱이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뭐 남들은 알까? 알든 모르든 우리는 재미있어 킥킥킥킥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플렉스 덩어리들한테서나 나오는 그런 변태 성향이 대체로 보면 컴플렉스에서 나오잖아요. 대체로 거기 그런 사람들이 구성 집단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집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선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자주 했어요. 지난번에는 이번 문재인 처음이 아니죠. 대통령 역시 그런 식으로 가져와서 조롱한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 2021년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전혀 상관없는 기사예요. 전혀 상관없는 기사에 누가 봐도 저 사파 보시면은요. 기사가 지금 4개를 우선 먼저 가져왔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는 기사죠. 제목부터. 근데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스크? 기사가 전부 다 내용이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내용이네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잘못된 설명회에서 근데 그때 20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때였죠. 마스크 KF94 마스크를 꼭 써야 됐었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행사 내내 벗지 않았다라는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일러스트를 집어넣고 또 다른 겁니다. 뭐 산속에서 3천여 명의 뭐 종교 모임을 가져갖고 뭐가 의혹이 있고 막 경찰에 고발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똑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러스트가 똑같이 또 들어갔고요. 또 뭐 마스크를 팔아주겠다고 막 돈을 가로채요. 공무원 사기 혐의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기사죠. 여기도 똑같이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파 일러스트 그대로 들어가요. 뭐 가짜 마스크 7,000장을 경찰한테 팔았다. 엄청 다 부정적이잖아. 여기에도 같은 일러스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알면서 이런 짓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죠. 저 상관없는 기사를 제가 안 그래도 이 기사를 찾아봤어요. 20년, 21년도에 찾아봤는데 이 기사 4개 중에 기사 4개 쓴 기자가 2명이더라고요. 아, 두 같은 명이서요? 기자가 2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씩 2개씩 썼더라고요. 아이고, 또 이 풍선이 나왔다 이렇게. 예, 2개씩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해. 그리고 이런 사진 같은 사파 같은 경우는 기자가 직접 지어놔요.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그래요? 사파를 새로 만드는 사파 같으면 다른 그 담당자가 있고 편집자도 있고 또 의뢰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파의 일부만을 딱 떼서 가져올 경우에는 네. 담당 기자 가져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꽤 의도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아마 조선일보가 사과문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그맣게 했어요. 그때는. 예. 아마 그때 논란거리도 많이 됐죠. 아마 네, 보니까 논란은 많이 됐지만 10억 소송까지는 안 갔거든요. 예, 그 대통령이시니까 또 네. 그 정도까지 하기 안 하는 게 맞죠. 아니 대통령직이나 돼가지고 지금 윤석열처럼 검찰 동원해가지고 그 수사하고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진짜 저질 중에 상저지질이야. 더군다나 그걸 명예훼손이 되게 많잖아요. 대통령 비판도 못해요.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죄다 걸려요. 예. 예. 나는 먹고 왜 먹거나 몰라. 나는 한번 걸었구나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건가요? 이렇게. 예. 그것도 이 손을 먼저 이렇게 아. 카메라 한번 보고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원샷으로 이렇게. 원샷 나 나왔어. 원샷으로 혼자 하세요. 너무 진짜 꼴사 나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야 조선일보는 애시당초에 컴플렉스 덩어리인데다가 그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에만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단히 그 악의적인 사고라고 해야 되나,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사고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 기사를 합니다. 그렇게 비판 기사를 해요. 본인들의 그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삐뚤어진 세상을 산다는 얘기인가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그런 사람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네. 조선일보 폐간시키신다니까. 조선일보 폐간. 예, 꼭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도 조선일보 폐간에. 근데 어떻게 폐간시키면 될까요? 차차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경 대변인 모시기 전에 앞에 네. 예, 브릿지로 넣었던 게 네. 국유화와 폐간 그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제가 무슨 수로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 이치에 닿지 않는 말로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예. 성대모사는 정말 너무 많이 비슷하게 하셨는데 진짜 재미없게 하시네요. 이러기도 아니, 쉽지 않은데. 성대모사가 아니고 그거는 제가 자부심을 느껴요. 이게 나보다 더 재미없는 사람이 계시는구나. 넘어가겠습니다. 개그를 추구하는 이경이었습니다. 네.